안녕하십니까. 실전 사주풀이 시간 60번째. 오늘은 부모 덕이었고 남자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연을 듣고 여러분과 같이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영상을 매일같이 시청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은 학창시절 불우했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나 이 친구의 운명이 어떻길래 기구한 삶을 일찍부터 겪었는지 알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구와 저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겉은 밝은 친구이지만 이면에 어둠이 많은 친구였죠.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가족폭력을 일삼고 또한 너무나 무능해서 엄마와 그 다음에 자식들을 너무 학대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오로지 엄마만 기대고 참고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엄마만 아니면 가출을 해버리고 싶다는 심정도 저에게 많이 토로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17살 고1 때 그렇게 기대고 살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의지처가 잃게 된 친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더 심해지는 아버지의 형편에 결국 고2 때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가출을 한 뒤 아르바이트로 겨우 살아가던 친구는 19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너무나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을 주고 지내다가 친구가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자 그 남자친구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로 변해 낙태를 하라고 강요하고 친구가 그를 거부하자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무책임함을 보였습니다. 친구는 고민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쳐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이를 기를 길이 막막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기관을 통해서 해외에 입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아이를 입양 보내고 슬픔이었는지 자포자기였는지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선생님, 이 친구가 정말 이러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 팔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네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이분 사주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면서 이러한 운명으로 타고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사연 주신 분 당사자 사주가 되겠네요. 갑자년, 임신월, 병신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큰 불. 연간의 간목은 큰 나무. 자수는 작은 물.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신금은 큰 쇠. 그러면 이 신금도 큰 쇠죠. 계수는 작은 물. 사와 큰 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안 보이는 오행은 흙이 안 보이죠. 흙. 사주에 물기운이 좀 많고 쇠기운도 큰 쇠들이 보이는 그런 형국이네요.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자, 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자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임수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러면 이 신금도 편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수 나를 극한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사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정편관이 상당히 왕하고 편재
재성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사주가 됐네요. 흙은 지장간 안에 신금 안에 무토 사화 안에 무토가 있지만은 좀 힘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흙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식상이 되겠죠. 식상. 예. 요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오행과 육치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큰불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네요. 가을에. 그러면 신령을 했죠. 신령. 사주 강약을 알기 위해서 병화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 목생화 해주는 나무가 내편이 되겠죠. 불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고요. 불은 여기 사화에 가 있네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지장간에도 없죠. 그 다음에 나무는 연간에 간목이 나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고 지장간에 없고, 나머지는 계수, 신금, 임수, 자수가 남의 편이네요. 내 편보다 남의 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주가 많이 약해진 사주가 됐는데, 더 깊이 한번 보자고요. 이 사화는 한번 보자고요. 사화는 나무에 땔감이 없어요. 큰 나무는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땔감이 없다 보니까 타오를 수 없고, 오로지 이 불에 기대고 있는데, 이 불은 인병충도 있고 또 신금 위에 앉아 있고 계수가 안개를 뿌리고 있다 보니까 이 불도 상당히 힘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간목이 나를 도와주면 좋은데, 이 간목은 보니까 이 큰 물이 생겨주고 있고 냉한 물이 생겨주고 있고 금생수를 받은 물들이 너무 많이 생겨지다 보니까 이 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썩어버렸어. 나무의 그 기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젖은 나무 목생활을 해도 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썩은 나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 병화한테 힘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너무 흉하죠. 썩어져. 그래서 병화한테 힘을 못 주다 보니까 이 병화도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이니, 이 사화도 이 병화 믿고 있다가 거의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사화는 거의 사화의 경금이 나올 정도로 쎄로 보이네. 쎄. 이 사화. 그래서 이 병화는 나를 도와줄 오행이 전혀 없는 상당히 외로운 사주가 됐네요. 간목 썩어가고 있고 사화 경금 같은 쇠로 변해버려서 내 편이 없는 아주 신약한 아주 최악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가 되어서 상당히 외로운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죠? 물이죠. 물. 큰 물, 작은 물, 또 신금 안에 임수, 또 금생수까지 받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강해요. 물이 왼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이 왼수. 물이 뭔가요? 바로 남자, 배우자.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보면은 남자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한 방에 꺼버리니까 남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통변이 나오고, 또 이 쇠를 보면은 큰 쇠에서 이게 편제라고 그랬죠. 편제가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죠? 바로 이 흉한 물을 갖다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왼수 같은 물을 생하고 있는 쇠가 바로 아버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버지 덕이 있냐는 얘기죠. 무시무시한 아버지죠.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아버지죠. 물하고 한 통이 소속이 돼서. 그러니 아버지 덕도 떨어지고, 유일하게 나한테 힘을 주는 나무가 나한테 유일한 희망인데, 이 나무마저도 이 물에 이 햇빛이 살아있다 보니까 햇빛도 못 받고 많은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나무가 썩어가지고 목생활을 못 해주고 거의 한신이 돼버렸네. 한신.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래서 이 나무가 뭐죠? 인성이죠. 인성이 엄마죠. 엄마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데 이게 한신이 돼가지고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러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은 남자, 쇠는 아버지, 나무는 어머니. 요러한 모든 게 나를 힘들게 하고 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까 친구분이 사연을 주신 내용대로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고
무능하고. 자, 아버지가 이 흉한 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왼수 같은 존재죠. 자, 어머니한테 기댔다는 얘기야. 유일한 나의 희망이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썩어서 이게 한신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돌아가실 때가 17살 있다는 얘기죠. 이분이 84년생이니까 17이면 2000년도네. 2000년도 경진년이죠. 경금이 들어오면서 이 썩은 나무마저 갑경충으로 때려버리니까, 그리고 신자진 수궁까지 뭐 사막까지 놀할 필요 없이 사지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꼭 합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죠. 물이 왕성해지고 갑경충으로 나무를 때려버리니까 이 나무가 거의 뽀개져 가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19살 때 남자를 만나요. 가초를 해가지고 19살 때면은 임오년이네요. 임오년에 남자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남자. 자, 남자를 만나기 좋은 해인가요? 임오년이. 임수가 들어오면서 임병충을 또 때리죠. 왼수 같은 물이 또 돌아서 나한테 임병충을 하고 오화는 돌아가죠. 좌우충으로 깨진다는 얘기예요. 물한테. 아주 남자를 만나면 흉한 운이에요. 그래서 남자 조심해야 될 해에 남자를 만났어요. 이 해에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해인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연을 맺다가 임신까지 됐다는 얘기죠. 임신을 하고 나와서 기르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낙태를 해라.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돌아서서 행방불명이 이 남자가 돼버렸다는 얘기. 연락을 끊고. 이 흉한 물기운이 남자인데 이 흉한 기운을 갖다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임오년에. 이 큰 물이 들어오면서 임병충하고 좌우충하고. 그래서 남자로 인해서 흉을 볼 수밖에 없는 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주 자체에도 남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임오년에 남자 조심을 해야 되는 해에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그런 흉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 내에서 나타난 그 흉과 그 다음에 그 운기, 안 좋은 운기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알아서 그 다음에 남자한테 버림까지 받은 이 사주에 나타난 흉 플러스 운까지 그렇게 겹쳐가지고 이 여자분이 그런 아픔을 겪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팔자에도 아버지의 흉,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한 흉, 그 다음에 자식은 어디가 있나요? 자식은 사주 내에 넣고 지장간 안에 사화안에 무토, 신금안에 무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흙들도 이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갈 정도로 힘이 없다는 얘기죠. 햇볕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자식과도 인연이 없어서 입양을 보냈다는 얘기죠. 해외로 갔다 이 신금 사화 안에 있는 흙들은 전부 역마기운 안에 들어있어서 해외 입양을 갔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너무나도 사주 팔자에 그런 흉 기운이 나타났고 또 운기도 고러한 운기 때 운기를 잘못 만나가지고 흉을 더 겪었던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뒤로 갈수록 운기는 통대운을 이렇게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운기 때 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사주 내에 남자덕, 그 다음에 부모덕이 없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마음 아프지만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에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